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태풍이란 날씨 브리핑과는 다른 일반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0년 장마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올해 장마는 굉장히 특이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올해 장마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장마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마라는 것은 남쪽에서 먼저 시작된 다음에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요. 일단 올해는 먼저 제주도 지역에 6월 10일 날짜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특이하게 그 다음에는 약간 주춤하다가 바로 점프해서 6월 24일 날 서울과 부산, 즉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경우였고, 그리고 장마가 종료된 시점은 바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해상은 7월 28일,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7월 말, 그 다음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8월 중순에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 기간을 알아보자면은 제주도는 49일, 남부지방은 38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무려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자면은 제주도는 작년에 24일로 올해가 25일 동안 증가하였고, 남부지방은 작년에 32일로 올해는 6일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작년에 34일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20일 동안 장마가 더 이어졌고, 전국 평년은 바로 30일인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올해 평년보다 무려 22일 이상 장마가 더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장마라고 하면은 그 장마 기간 내내 비가 온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장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맑은 날씨가 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마라고 하면은 보통 정체전선이 올라온 그 시점부터, 그리고 정체전선이 완전히 북상한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모두 장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체전선이 남쪽에만 머물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올랐을 때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장마 기간일지라도 실제로는 비가 안 온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고려하자면은 제주도는 올해 29.5일 동안 비가 왔고, 남부지방은 23.7일, 중부지방은 34.7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100으로 곱해보겠습니다. 실제 강수 일수를 보자면은 제주도는 10번 중에 6번 비가 왔고, 남부지방도 62.3%, 중부지방은 64.2% 동안 비가 왔습니다. 즉 100% 비가 온 게 아니라 이 중에 40%는 맑은 날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장마 동안 내린 강수량입니다. 일단 제주도 지역은 562.4mm가 왔고요. 부산에서는 956.7mm, 서울에서는 951.6mm가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장마 동안에는 3mm가 오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거의 3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장마 기간 동안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도시에서의 강수량이고, 이번에는 남부지방 따로, 그 다음에 중부지방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남부지방에서는 566.5mm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왔고, 그 다음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851.7mm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평균은 바로 366mm가 정상인데요. 올해는 이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자면은 제주도는 80mm가 더 왔고, 남부지방에서는 208mm가 더 왔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무려 6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바로 강원도 산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풍기류가 한번 강하게 불에 따라 어느 지역에 거의 500mm가 넘는 비가 하루 동안 내리면서 1000mm가 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온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양쯔강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쌍세댐이 붕괴한다 만다라는 그 소문까지 돌 정도로 중국 양쯔강 부근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일본 남부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심하다가 곧바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바로 광주, 대전, 천안, 서울, 철원 일대로 많은 비가 온 곳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그 말은 올해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은 비가 왔지만, 특히 문제는 바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좀 골고루 온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국지적으로 더 많은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일단 골고루 많은 비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안에서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장마는 상당히 국지성 호우의 특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장마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장마라는 것은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바로 상승 한기가 오랫동안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마라는 것은
저온다습한 오츠계 기단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서 내리는 게 바로 정체전선인데요. 올해는 이러한 오츠계 기단도 없었고 문제는 바로 상승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올해 중국 소보적하고 시베리아 일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보통 대기라는 것은 한 곳이 더우면 다시 또 한 곳이 추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 간에 파동이 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있게 되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서부적이 매우 뜨거워지면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곧바로 우리나라 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한계가 놓이게 되면서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주로 정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중국 양쯔강 일대에 많은 비가 왔고 점차 이 많은 비가 일본 남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엔 다시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부산, 광주, 대전, 천안, 서울, 철원,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고기압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장마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끝나야 되지만 상승 한기가 오랫동안 머물에 따라 고기압과 한기 간의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장마가 무려 50일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장마가 유독 길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선이 바로 상층 Z라고 하는 5820 GPM이고요. 이 선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인 5880 GPM입니다. 보통 장마라는 것은 5820하고 5880 GPM, 즉 이 선 사이의 위치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즉 6월 10일부터 8월 16일 동안의 전체 평균을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 선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 다 남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하고 그 다음에 중국 양쯔강 일대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장마 기간 전체 동안의 지비 고도였고요. 그리고 7월과 8월 중순까지의 북태평양 고기압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은 통이라면 이 선이 보통 이쪽으로 위치해야 되지만 올해는 유독 남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상승 한기가 북쪽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계속 남쪽에만 머물면서 장마가 오랫동안 내렸고 7월 동안에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8월 초에서 8월 중순까지는 한기가 잠깐 북쪽으로 물러갔고 그 틈 사이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했는데 보통이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쪽으로 와야 되지만 여전히 남쪽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마가 약간 좀 특이하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비가 뿌렸고 아주 늦게 북상하면서 장마 기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아까 봤던 것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는 바로 서쪽이 뜨거우니까 한기가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중앙아시아 부근으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기압 능이라고 하는 고기압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능 형태가 있게 되면 다시 골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골이 우라 산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과 충돌하면서 곧장 우리나라 부근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쪽이 뜨거우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부근인 동쪽이 시원해지면서 장마가 오랫동안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상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6월달에 굉장히 뜨거운 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해역이 점차 동지하는 것이 바로 매든 줄리안 운동, 즉 MJO 진동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MJO 진동이 이쪽에 위치하면서 여기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하강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함에 따라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서쪽이 뜨거워지면서 동쪽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에 따라 상승 한기가 머물게 되면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다 못해 장마가 아주 오랫동안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쪽 아시아 부근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차가운 한기가 이렇게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지 못하고 남쪽에만 머물다 보니까 일단 7월달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장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고 또한 양쯔강 일대도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기가 점차 북상함에 따라 전선대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8월달에는 서울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느 한 고도가 아니라 벌티컬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1000부터 500헥토파스칼까지의 연지 기온입니다. 여기는 검실선이 바로 2020년인데 올해는 일단 상당히 온도가 낮았습니다. 즉 하층과 중층 간의 기온이 모두 낮으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승 한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2018년과는 다르게 2018년도에는 남쪽의 저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곧바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상승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2018년도와 올해는 정반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는 필리핀 부근으로 고수온이 나타나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였고 이 상승 기류가 곧장 우리나라 부근에 하강 기류를 만들어냄에 따라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계속 뜨겁고 습하고 비는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봤듯이 상층 한기가 놓이게 되면서 반대로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올라가지 못해 오랫동안 시원하고 초반에는 서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남부지방에만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이고 점차 북상하면서 서울과 서울 일대도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장마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